자기주도를 자율학습이랑 동일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하지만 교수들은 어이없어해. 그게 무슨 자기주도성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뭐냐, 기재된 사실이 구체적이면 진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구체적이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협력해서 열심히 했다, 수업 시간에 똘망똘망한 눈으로 교사에게 집중하고 적극적인 질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것들 싹 다 갈려놔. 그래서 목숨 걸고 구체적으로 써야 돼. 이거를 이과애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너네가 물론 물리학, 수학, 화학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화학보다는 화학공학, 뭐 물리보다는 기계공학, 뭔지 알겠지? 아니면 의학, 이렇게 응용과학을 너네가 더 좋아하고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잖아. 뭐 반도체 이런 거. 그런데 왜 사회문제랑 연결 안 하냐고. 이거 교수들이 되게 좋아한다. 혼자 똑똑한 거 되게 싫어해, 교수들이. 대학 가면 내가 연구 보조원으로 쓰는 거야. 근데 걔들이 하나니? 여러 명이지? 그러니까 교수 밑에 여러 명의 하나의 팀이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 문과에서도 작업을 할 때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야. 당연히 너는 말했지만 비교과를 평가하는 것은 그 대학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원한 그 모집 단위의 교수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원한 당신의 그 전공에 적합한 역량을 갖췄어요, 이걸 입증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빨간색이 잘생겼어 라고 했지. 근데 이 잘생겼어를 잘생겨줘야지 라고 해봤자 그거는 비교과 관리일 뿐이지 실제로 생기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야. 기재되는 건 뭐야? 눈썹이 진해, 턱선이 날카로워, 팔다리가 쭉쭉 빵빵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잘생겼다고 평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재할 때는 눈썹이 진해져야지 라는 방식으로 기재를 해야지, 잘생겨 보여야지 라고 기재를 해봐야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안 되면, 생기부 기재 테크닉에서 안 되면 눈썹이 진하지가 않다 내가, 그러면은 누나 화장대에서 그 마스카라라도 훔쳐가지고 눈썹에다 벅벅 문질러가지고 수검댕이처럼 보이기라도 하란 말. 그런 요령들을 배우는 것이 이 자료다 그거지. 그러면은 이 파란색 각각의 평가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겠지. 이 파란색 평가 기준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했던 내 활동 소재를 가지고 요렇게 포장할 수 있겠네, 요렇게 포장할 수 있겠네, 지금 감이 와야 돼. 설명을 듣고 안 오면은 적용편 1번의 영상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들어보기 바란다. 먼저 전공 수학 능력. 수능 시험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지. 그건 뭐야? 네가 대학교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그 학문을 잘 받아 먹을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를 평가하는 것이 수능 시험이야. 그런데 교수들은 대학별고사인 논술이나 학종 전형도 역시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주장을 해. 대학 교수들은. 그 얘기는 뭐야? 저는 입학하게 되면 정말 잘 따라갈걸요?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입학하게 된다면 당신의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당신 귀찮게 안 하고 잘 따라가는 능력을 갖췄어요를 보여주는 그 비교과 활동이 기재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전공 관점형. 이 전공 관점형은 뭐냐면은 이 전공과 상관없는 고등학교 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참여 행사나 동아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그걸 해결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지원한 전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지방흡입술 같은 그 미용, 그런 뷰티 관련된 어떤 시술이 있다고 치자. 그거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찬반 토론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제 의대 지원하는 애들은 지방흡입술이 치료 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기가 논거를 세웠다라고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를 의대 교수들은 좋아할 거고, 그 다음 내가 미디어학부다, 그러면은 어떤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와 SNS 환경 등이 그렇게 만들어낸 가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교정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얘가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한 거다라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전공 관점에서 접근을 했네, 얘 입학하면 잘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지원 분야의 지식, 이거 면접에서도 되게 많이 확인하는 질문인데, 너 알고 지원했어? 그거야. 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세부 과목들을 너가 수강해야 되는지 대학에서 알고 있냐라든지, 네가 지원한 그 전공을 하고 4학년 졸업을 하면 주로 어느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지 알고 있니라든지, 또는 우리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연구 분야라든지 고등학교 때 관련된 교과 과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거든. 그런데 이제 면접이 일부 상위권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없어지고 학종에서도 주로 서류 100%로 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원 분야에 대한 지식을 생기부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예전부터 있던 기준이지만 이 배점이 되게 커졌어. 저는 알고 지원한 거예요를 어필하기 위해서 생기부에 곳곳에 그 폭탄들을 다 심어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학문 역량,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고 법과 정치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영어 시간에 영작 발표를 하다가 영작 수행평가를 하는데 그때 너네가 일론 머스크 경영 전략에 대한 영어 원문을 읽고 그거를 요약한 글을 작성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생명과학 시간에 어떤 바이러스 변이 있지, 그거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단지 뭐 염색체가 어떻고 유전자가 어떻고 그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수학의 함수로 계산을 해서 왜 이 바이러스는 어떤 항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방역하기가 어렵고 변이가 많이 나온다. 그걸 수학 함수로 설명을 한다든가. 학문과 학문, 교과와 교과를 두 개 이상 엮어서 하게 되면 그걸 굉장히 고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쉽게 말하면 너네가 요즘에 본다는 수능을 통합 수능이라고 하잖아. 그것도 이런 의미야. 그지? 너네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학문을 두 개의 교과를 엮었다면은 두 쪽은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일론 머스크다. 그럼 영어나 아니면 경제나 둘 중에 하나에 쓰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학문을 끌어들이는 거지. 아까 바이러스 변이에 있어서도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수학이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 얘는 수학 시간에 이 바이러스 변이, 그다음 그에서 방역의 어떤 난이도를 함수로 추출했네? 막 이런 거지. 그러면 얘는 이 함수가 고평가를 받는 거지. 그다음에 전공의 진로를 위한 최적 시단성. 네가 그 분야 가고 싶다며. 근데 우리 과가 왜 도움이 돼? 이것도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교수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관심이 많다는 거지. 네가 점수 맞춰서 온 거 아니야? 너 내가 하고 싶은데 점수 부족하니까 우리 공대 쓴 거지?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교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가 가고 싶은 그 진로에, 생기부에 쓴 진로에 왜 우리 전공이 딱 맞는지 설명해봐. 그걸 통해서 너네가 이걸 이해했는지, 이것도 이해했는지,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이것도 생기부에 기회 될 때마다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감이 안 오면 적용편 2번 영상에 나오는 건데 지금 내 설명을 갖고 이해를 해버리면 들을 필요는 없어. 전공 관련 심화과목이나 선택 과목 수강. 사실은 이거는 한 8, 9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별로 심화과목이나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고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너네가 얼마나 활용했느냐. 또 우리과 오고 싶다면서 너네 학교에 그 과목 개설돼 있던데 왜 수강 안 했어? 왜 선택 안 했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면접에서 확인을 하거든. 근데 자기가 선택을 안 했다, 수강을 안 했다, 이수를 안 했다 하다 보면은 면접 때 그냥 화이트하우스에 와버리지.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면접 대신 서류에서 이걸 다 확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걸 듣는 학생들이 고1이나 고2다 그러면 뭐 그나마 기회가 있지만 고3이다. 그럼 이미 선택 과목 다 끝났잖아. 선택도 끝나고 심화 과목 수강 청다 끝난 상태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수강을 안 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전공의 지원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적어도 학종 전형에서는 그 전공을 포기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논술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로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요 항목에서 맨 뒤에 있지만 사실은 이것부터 봐. 이것부터 보고 이거 없으면 그냥 안 봐. 끝나는 거야. 이거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고1, 2 애들을 위해서는 이 유튜브 채널 안에 저 앞쪽에 선택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는지 그 요령도 잘 선택하고 수강하는지도 써 있지. 이거 꼭 확인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취. 보통은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해서 교과에 큰 비중을 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 전형 또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고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하지만 최대한 비교과에 큰 비중을 둬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학종 전형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니까 비교과에서는 내 성적 안 보겠지라는 착각을 많이 해. 근데 절대 아니야. 교과 플러스 비교과일 때도 교과에서 내 내신을 보지만 비교과 평가할 때도 다시 성적을 봐. 왜냐하면 교과의 정량 평가는 정량으로 돌아가는 거지 교수가 직접 보는 게 아니거든. 입학사정관은 비교과 볼 때 드디어 너네 성적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너네는 보통 블라인드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안 그래. 너네 성적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생기부 원본을 보고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성적을 확인한다. 그런데 정성평가로 내신을 보는 거지 정량평가를 보는 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총 내신 성과야. 이 총 내신 성과는 총 내신이 몇 점 몇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모든 과목 지원한 그 전공과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모든 과목의 내신을 대충 확인해서 너네가 특정 과목을 포기했다. 특정 과목 유독 성적이 낮다. 이런 애들 잘라버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해. 왜요? 너네는 그 전공 교수니까 그 전공 성적만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게 중요하게 확인되긴 해. 하지만 너네가 대학 가면은 전공 관련된 과목도 수강하고 교양 과목도 수강을 하거든.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가 구미에 맞는 과목만 듣고 구미에 맞지 않는 과목은 대학생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소양과 책임감을 포기하고 막 안 듣고 피해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교수들 또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 내신이 좋다가 아니라 각 과목 전공과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과목에서 유독 심하게 떨어지는 얘 이거 포기했네 라는 과목이 있냐 없냐 그거 정도만 확인해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전공 관련 성과 이건 당연하겠지. 너네가 지원한 그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몇 점이냐 이거는 교수가 직접 확인을 해. 비교과에서도. 그런데 내가 전반적으로 이 학교를 지원할 정도의 내신이 안 돼. 모든 과목이. 그런데 지원한 그 전공과 관련되는 과목의 성취도는 압도적이야. 최상위 클래스야. 그러면 나중에 대학 입학해서 너 그 내신으로 어떻게 여기 합격을 했어? 라는 질문을 동기들한테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지원한 전공 관련된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뭐다? 커리어넷, EBS, 어디가 이런 사이트에서 각 전공별로 관련된 교과목이 목록이 정해져 있어. 그 과목들이 보통 두세 과목씩 돼. 보통 자연계에서는 한 두세 과목 되고 문과과들은 오히려 넓어. 사탐 때문에 오히려 넓어서 한 네다섯 과목씩 돼. 거기에서 유독 내가 그 관련된 과목들이 성적이 높다라고 한다면 총 내신 말고 모든 과목의 내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신 몇 점 몇 이거 있지? 그것이 낮아도 합격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네들도 선배들 얘기하면서 전설의 선배들 많이 들어봤자 학교에서 유능히 내놓은 전설의 선배들 그 선배가 내신이 4점 몇인데 뭐 2대를 합격했대 5점 몇인데 고대를 합격했대 이런 얘기 들었지? 그런 얘기의 90%는 뻥이거나 10%는 이것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전공 관련된 과목이 유독 월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한 5등급 맞았으니까 그 선배처럼 나도 고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6장 중에 소중한 한 장을 낭비한 애들이 있어. 꼭 명심하고. 그다음에 학년별 상승 곡선. 그러니까 매 학년 성적이 계속 올라가면 매 학기 성적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면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이미 6년 전에 건국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싹 다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런 학교는 없어. 모든 학년이 같은 비율로 반영이 돼.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고1 두 학기, 고2 두 학기랑 고3의 1학기는 같은 비중을 가져. 왜냐면 어차피 고3 1학기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1, 고2, 고3 1학기 이 세 덩어리가 3분의 1씩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재수생일 경우에는 고3 1, 2학기가 동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때는 공평하게 두 학기씩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던 한 최소 6년 전에까지 있었던 학년별로 학기별로 뒤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올라가면은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정량평가에서 있었던 거고 지금도 정량평가에 이건 사라졌지만 정성평가에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그 교수, 입학사정관으로 들어간 그 교수의 주관에 따라서 최근까지 계속 노력해오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 가치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관을 가진 교수를 만나면 여기서 이득을 보는 교과 파트에서 이득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파트에서 정성평가에서 고평가 받는 경우가 간혹 드물게보다는 조금 더 자주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 자기주도성 하면 보통 애들은 맨날 자기주도성 어필하려고 하면 생기부에 쓰는 것이 뭐 학원 다니지 않고 직접 공부했고 풀어보면서 고민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해결을 했다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 또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인 것처럼 많이 그 동네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쳐. 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 자기주도를 자율학습이랑 동일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너네한테 자기 자율학습 강의실 딱 빈 강의실 열어주고 잠깐 강사가 얼굴 들여다보고 그거 관리비 또 만몇천 원 이렇게 받고 그것 때문이야. 하지만 교수들은 어이없어 해. 그게 무슨 자기주도성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자기주도성은 아무 상관없다. 자율학습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자기주도냐. 학원 다녀도 어차피 자율학습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주도성이 뭐냐? 여태까지 대학들이 공개한 거 2009 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빠짐없이 매년 모아온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서 다 끝나. 대학들이 언급했던 거. 일단 첫 번째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네가 스스로 한 활동들 대표적으로 자율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자율탐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주도성이 아니야. 내가 이런 계기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기로 했다여야 돼. 그 계기가 생기부에 기재가 돼야만 요 파트 득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공 수학 준비. 고등학교 교과목 당연히 고등학교 교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을 대학 입학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화학 과목 점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방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화, 특히 생화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시험 범위도 아니고 학교 수업 진도도 아니었지만 이런 자료를 찾아봤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하러 왔을 때 내가 그 주제를 일부러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거를 마련했다. 식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은 전공 수학 준비를 했네 하고 고득점을 줘. 이런 거를 자기주도성이라고 하고 자기가 내신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거 스스로 공부했다는 자기주도성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고등학교 교과목이나 수능 시험, 논술 시험, 대학 가기 위한 공부 있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궁금해해.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들이 일단 교사한테 노출이 돼서 생기부에 기재되면 이것도 정성평가 포텐 터져. 이거 지적 호기심.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수능 시험, 논술 시험, 내신 시험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그건 성적 욕심이지 지적 호기심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원 노력 방법.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활동, 수행, 탐구, 연구, 실험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생산성 있게 그다음에 단락적으로 끊기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내가 발전할 때까지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학교 선생님이 시킨 거 말고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실천을 했다. 이런 것들.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 너무나 뻔한 거긴 한데 고등학교 자율학습실에 자기 좌석에 공식이나 물리 수식이나 개념을 계속 포스트잇으로 자기는 붙여놨는데 그걸 되게 싫어했다. 학교 감독 선생님이.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나로서는 빨리 붙이고 빨리 그거를 외워서 떼야 됐다. 왜냐면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공부할 때 단기간 내에 서너 번 이상 반복하고 빨리 떼버리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다시 그 과목을 공부할 때 까먹으면 다시 붙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숙지, 즉 아는 것과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생기부에 쓴 애가 있어. 뭐 그 자구 때문에만 붙은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뭐 로봇 동아리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4.8로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을 했었지. 동원 노력 방법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일련성 지속성. 보통 너네들 생기부를 보면 1학년 1학기 때 뭐, 1학년 2학기 때 뭐, 2학년 1학기 때 뭐, 2학년 2학기 때 뭐, 그 학기에 특정 수업, 특정 행사, 특정 뭐 대회에서 했던 것들이 탁탁탁탁 단락적으로 기재되고 끝나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기별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으니까 고등학교에. 그런데 두 학기 이상 내가 그걸 지속을 해. 학교에서 시키든 안 시키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학교 이상 뭐 심화 활동을 이어간다라든가 먼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 학기에 독서를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심화 과목 수강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 일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진다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활동이지만 그거를 두 학기 이상 지속을 했다라든지. 왜냐하면 교수가 보기에는 어떤 역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1, 2년이 걸려. 근데 너네는 특정 학기, 그것도 아니야. 그 학기에 기재됐을 뿐이지 특정 학기, 특정 월, 특정 주에 했던 하나의 순간의 활동만 기재하는 식으로 나열을 한다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 교수들이. 그래서 일련성, 지속성을 어필하면 이걸 인정해준다. 왜냐면 그 학교는 특정 순간에만 너희들한테 요구했지. 고등학교가 요구했을 뿐이지 다음 학기엔 이거 하고 다음 학기엔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 너네가 스스로 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요 바운더리, 요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교 때는 레포트라고 하지. 과제를 너네도 많이 들어봤지? 대학교 선배들한테. 그걸 왜 레포트, 왜 보고서라고 하냐면 너 이거 조사해. 그렇게 해서 조사해서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그렇게 교수가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고서라고 하는 거야. 조사 보고서. 왜냐면 너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교에서의 학문이라는 것은 책 보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너네들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연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공 지식일 뿐이야. 이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뭐 내가 자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찾아봤다.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그 정보를 찾았느냐. 당연히 나는 챗GPT. 아니다. 나는 클로드를 사용했다. 역시 재미나이가 짱이다. 뭐 이런 것들 써주면 작살나겠지. 그거는 추적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뭐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일단 한 줄로 끝나지만 이거 들어가면 엄청 점수 크게 받으니까 꼭 기억해. 확장 능력은 뭐냐면 내가 그 학교에서 이거 시켜가지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관심 없던 저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까지만 기재가 돼도 가산점이야. 이걸 관심 확장이라 그래. 당연히 교사들한테 너네가 어필하지 않으면 이게 기재가 안 되겠지. 왜냐면 너네가 관심이 확장됐을 뿐 그걸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교사가 알도록 해줘야 이게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야. 그래서 교사가 기재해주는 순간 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 확장 활동. 아까 일련성, 지속성이랑 사실 어느 정도 오버랩 되는 거긴 한데 나는 이거 끝나고 나서 이 활동도 했다. 아까 말했지. 먼저 저걸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조별 활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 뒤에 이런 책을 찾아서 읽어봤다. 학교 선생님이 안 시켰지만.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게 돼서 그 해에 수강 신청 때는 이런 심화 과목을 신청했다. 뭐 이런 거 있지. 모두 다 각각의 활동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그것들이 시리즈로 연결이 됐을 때 이제 확장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얘는 표출되는 게 아니지만 얘는 표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너네가 했다 하면 대부분 생기부에 기재는 되지. 교과 과정과 사회 문제의 연결. 이거를 이과 애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문과 애들은 당연히 이걸 뭐 예를 들면 법과 정치,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당연히 관련된 사회 문제가 교과서에 아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하고 많이 생기부에 기재하는 편인데 이과 애들이 이걸 많이 놓쳐. 너네가 무슨 공학을 한다 치자. 책상 안에서 하고 연구실 안에서 끝날 거 아니잖아. 그거를 기술화하고 자본화하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사회 문제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낫 모양 적혈구냐? 낫 모양 적혈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라리아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전에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의해서 1년에 8,000명 이상씩 군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뉴스 기사랑 연결을 해서
이러이러하다면 야전 훈련 나가기 전에 군 병력들의 유병률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사를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서로 학교에 제출했다. 그것이 이제 연결이야. 그냥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수학을 사회 문제로 연결하는 것도 좋아. 되게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뭐 코로나랑 수학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자연계의 학생이지만 그냥 국어, 영어 그 지문에 나왔던 그 소재를 억지로 이 사회 문제로 쉽게 연결되잖아. 그거는 그지? 지문에 나왔던 그 소재를 이걸 연결해서라도 하나씩은 꼭 넣어줘야 돼. 요령 있는 애들. 문과는 사회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돼. 학교 선생님 수업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흔히 자연계들이 많이 놓쳐. 너네가 물론 물리학, 수학, 화학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화학보다는 화학공학, 뭐 물리보다는 기계공학, 뭔지 알겠지? 아니면 의학, 이렇게 응용과학을 너네가 더 좋아하고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잖아. 뭐 반도체 이런 거. 그런데 왜 사회문제랑 연결을 안 하냐고. 이거 교수들이 되게 좋아한다. 문과나 이과나 중요하지만 문과는 대부분 자동으로 돼. 하지만 이과 애들이 잘 놓쳐. 그다음에 탐구 실험의 설계. 이거는 보통 오히려 반대로 이과 애들은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각 과학 과목의 실험실에서 진행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화 과목에 실험 위주로 된 심화 과목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 문과 애들이 많이 놓쳐. 문과도 실험 있어. 다만 그걸 탐구라고 그럴 뿐이야. 문과도 너네들도 알다시피 사고 실험도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문과에서는 실험이야. 그다음에 가설 설정 단계도 이과만큼이나 문과의 연구에서도 되게 중요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실제로 탐구나 실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거지. 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수행을 해야 생기부의 기재가 되잖아. 근데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걸 설계해 봤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또는 아니면 이런 자율활동 보고서로 학교에 제출을 했다. 실제로 안 했어도 그 설계만으로도 엄청난 가산점을 줘. 교수들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과 애들이 잘 놓치고 이거는 오히려 문과 애들이 홀대하는 건데 둘 다 문이과 다 중요하다. 특히 이거는 설계만 하고 실제 수행을 안 해도 고득점을 주는 건데 왜 활용을 안 하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 혼자 똑똑한 거 되게 싫어해. 교수들이. 왜냐면 대학 가면 연구가 너네 왜 통합수능 그러고 통합론술 그러냐면 대학 가면 반도체 하는 애들이 오히려 뭐 심리학 교수 밑이나 아니면 뭐 생화학 교수 밑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다. 왜냐면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키스나 카이스트는 반도체 칩 두뇌 신경망에 삽입하는 그런 연구 지금 다 진행 중이거든. 그럼 그때 교수가 나는 신경외과 교수지만 반도체 전공하는 애 데려와. 그다음에 생화학 전공하는 애 데려와. 석사든 학사든 내가 연구 보조원으로 쓰는 거야. 근데 걔들이 하나니? 여러 명이지? 그러니까 교수 밑에 여러 명의 하나의 팀이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 반대로 문과에서도 작업을 할 때 아까 말했던 뭐 보건정책이 문과거든 사실은. 보건정책이나 보건행정은 이과가 아니야. 그럼 보건대에 있다 하더라도 의학이랑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문과 과목 내에서도 실제로는 이과 애들 데려다가 연구원에 합력을 시킨단 말이야. 대학 연구가 원래 그렇게 진행이 돼. 그러다 보니 너네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하잖아. 조별 활동을 하잖아. 그 과정에서 그 단체나 그룹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생산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거 어떻겠니를 조원들에게 제안하여 그거를 현실화하고 뭐 성공적으로 보고서를 마침 이런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중요한 거 그 조장 아니어도 돼. 반장, 급장 아니어도 돼. 학생회장 아니어도 돼. 너네 직책이랑 아무 상관없어. 조원들에게 제안했다. 요것만 해도 고득점을 주는데 너네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너네가 어필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이거 써줄 생각을 안 해. 미처 생각 못 해내는 거지. 또 써주는 순간 어떻게 되니? 다른 조원들한테 좀 미안하잖아, 교사들이. 그래서 너네가 직접 어필을 하거나 실제로 해서 교사한테 관찰을 당해야 이게 기재가 돼. 교사가 알아서 써주지 않아. 그거 명심하고. 그다음에 중재. 예를 들면 탐구 실험이라 하더라도 또는 문과에서 뭐 노약자 위문 합창 활동을 준비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 그룹의 본질적인 활동과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조원 간의 감정 싸움이라든가 부대낌이라든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그때 너네가 중재를 해서 그 갈등을 해결했다. 왜냐면 조원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산으로 가잖아. 그 집단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요거 중재하는 것도 가산점이야. 그 다음에 기획. 무슨 동아리에서 바자회 축제 때 우리 동아리는 바자회 부스를 하기로 했다. 그때 이거를 미리 엑셀 파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부스 몇 개를 돌려야 예년에 방문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약 25% 정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교 근처에 어린이집에 이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계산을 하고 부스 몇 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얘랑 같은 원리거든. 미리 기획하는 거야.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얘랑 같은 원리로 고득점을 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협동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문장을 제일 싫어해. 생기부에 있는 것 중에. 근데 교사들은 대부분 그걸 써줘. 왜? 너네가 이걸 어필 안 하니까. 얘랑 같은 이유로 그 그룹 활동을 설계하는 이 기획.
요것도 너네가 기획해서 제안했다라고 해도 되고 미리 사전에 기획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조원들에게 제안했다. 이런 문장만으로도 가산점이 들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다음에 역할 분담. 역시 주먹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거 역할 담당하고 너가 자료조사 담당하고 너가 PPT 만들고 너네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안 되지. 무임승차한 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지? 근데 이거를 쓸 때 생기부에 기재할 때 중요한 점은 그 조원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조원의 장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 조원이 이걸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냥 공평하게 나와놨다. 이건 역할 분담이 아니야.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학습. 너네가 잘 아는 거야. 조별 탐구, 조별 실험도 공동학습이지만 그룹 스터디 알지? 그 공동학습이야. 대학 가면은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고시 공부는 그걸로 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는 모두 거의 80% 이상이 공동학습이기 때문에 팀 연구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지 않는다. 요거를 선호한다. 요거에 익숙하다. 요거에 숙달되어 있다. 요런 거 기재되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게 좋아해. 교수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이 구체성이야. 이거는 미리 설명하잖아? 그럼 애들이 이걸 되게 우습게 봐. 왜냐면 자기는 항상 구체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 절대 아닌데. 이거 구체성은 여기서도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가능하면 귀찮으니까 이거 안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 너네가 생기부에 기재된 것은 교사가 기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확정은 아니야. 근데 그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 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 법률에 기재돼 있고 교육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 교수의 의무야. 대학의 의무야.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좀 의심이 간다. 그럼 너네 고등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조사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러라고 법의 규정은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바쁜데 어떻게 그래? 그 많은 애들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뭐냐? 기재된 사실이 구체적이면 진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구체적이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협력해서 열심히 했다. 수업 시간에 똘망똘망한 눈으로 교사에게 집중하고 적극적인 질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것들 싹 다 갈려나가. 그냥 교사가 할 말 없어서 그냥 구라쳤다. 얘는 그저 그런 애다. 그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목숨 걸고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그게 내 생기부의 기재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 도대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 사례로 나와 있지만 이거 보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너네가 생기부에 이미 기재된 것들 전혀 구체적인 게 아니야. 그냥 칭찬이야. 립 서비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구체적인 것이냐. 조별 실험을 해. 근데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는 성숙한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별로고. 그건 이거 인정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교사 너는 얘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썼다고 써놓은 거니? 이거인 거지. 그래서 실험의 어떤 화학적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조원들에게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의 각 단위와 각 실험 도구를 두세 개 정도 한도 내에서 조원들에게 할당을 하여 여러 명이 하나의 도구를 다루거나 어떤 도구를 아무도 다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 다음에 실험 20분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태도를 확인함.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비교과 생기부 기재에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사실이 기재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뛰어나게 평가받는 거야. 꼭 명심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이제 다음 생기부의 기재는 각 영역별로 이렇게 돼. 뭐 출결, 진로희망사항, 봉사활동, 입상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이거 하나하나에 있어서 너네들이 신경을 쓸 때 출결은 뭐가 중요해? 이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은. 생기부는 어느 영역에 기재되든 똑같은 요령으로 기재돼야 돼.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파란색 글씨들 중에 두세 개씩 엮어주는 거지. 그게 중요한데 그래도 각 영역별로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그 특징을 이해하면 하나의 소중한 너네의 비교과 활동을 자율활동했을지 아니면 진로활동했을지 아니면 세특에다가 써줄지 그것도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너네가 소중한 하나의 활동을 해서 그 너무 애정이 가고 그거 활동할 때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박아놓는 게 있어. 하나의 활동을. 그러면은 교수 입장에서는 얘는 한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계속 이거 우려먹는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자신 있는 어필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활동이 있어서 이것들도 제대로 잘 엮어놨어 너네가. 그럴 경우에는 어디다 박아놔야 최대한 교수 눈에 띄고 어필이 될까? 요것도 사실 요령이고 요것도 테크닉이야. 합격을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각 영역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하나는 좀 간략하게 봐야겠지? 그래서 너무 장황하지 않게 간략하게 하나씩 영역별로 특징을 보도록 하자.